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훈 교수입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개념, 오늘은 귀인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인 이론은 인지 부조화 이론과 비슷한 시기에 1960년대, 70년대에 매우 광범위하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재밌는 많은 결과를 양산하면서 그 이후에 심리학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경영학,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에 영향을 많이 미친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연구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자, 귀인은 원인을 찾는 어떤 인지적인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 시작한 지 10분이 됐는데 어떤 학생이 갑자기 이제 그때 교실로 들어왔어요. 교실로 들어오면 지각한 거죠. 지각했는데 선생님 제가 이러저러 해서 뭐 교통이 막혀서 못 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꼭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 학생이 왜 이러셨지? 예? 그래서 정말 교통이 막혀서 늦은 것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혹시 이 학생이 원래 지각하는 성향이 있어서 지각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성향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여간 항상 원인을,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을 우리는 찾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원인을 찾으면 그게 설명이 되면 그게 지식이나 정보가 돼서 아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굉장히 제한된 정보,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 판단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많은 연구를 해보면 이게 그냥 부정확한 게 아니라 하나의 한쪽으로 체계적으로 치우쳐서 편향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사실은 찾기보다는 어디에 탓으로 돌리는데, 그 탓으로 돌리는 게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 이 귀인 이론의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여기에 관련해서 저 초창기에 맨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사람은 프리츠 하이더라는 우리가 펄스웨이전에서 잘 아는 균형 이론을 제기한 사회 심리학의 비조라고 할 수 있는 프리츠 하이더가 맨 처음에 이제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원인을 돌리는데 크게 환경적 요인, 외부적 요인에 돌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노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거기에 타서 돌리기도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건 일종의 과학자들이 하는 그런 어떤 원인에 관한 추론과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뭐 어떤 조잡한 형태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프리츠 하이더가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개념들과 이론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켈리의 공변량 모형 마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 귀인 오류,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유, 이게 그래서 발견한 존슨한 해리스의 67년 연구와, 그리고 그 이유를 나름대로 규명하고자 했던 스톰스의 연구, 그 다음에 또 방어적 귀인이 있는데 에고센트릭 바이어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방어적 귀인에 대해서 라스 앤 시콜리의 연구, 그다음에 그것을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던 리건 앤 터튼의 연구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이제 이 코베리에이션 마들, 켈리는 페스팅거한테 공부를 배웠던 그런 분인데, 이 켈리가 그 전에 이제 켈리 전에도 이 존슨이 가장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이랑 원래 그 사람의 행위자의 태도와 태도 또는 성향이랑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코레스판던스 인퍼런스 티오리라고 하는데, 뭐 그거 이제 그런 이론이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 켈리가 이제 하나의 큰 설명 틀을 세우는데,
여기서 주요 개념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켈리는 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지금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오면 근데 이제 그 현상 그 자체를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내가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 이과 관련된 여러 다른 관찰들을 종합을 해서 그것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판단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이 일관성인데 일관성은 consistency.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일관되게 계속 지각을 해. 한 번 처음이 아니야 지각한 게. 그전에도 지각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그 원인을 돌리냐면은 그 사람의 성향, 디스포지션. 이 디스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크게 사실은 이게 일단 전반적인 로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틀은 뭐냐면은 성향, 디스포지션 이거겠죠. 디스포지션, 성향의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다. 성향의 원인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특별한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그 행동을 했겠지라는 이제 귀인이 있는데 자 컨시스턴시 일관되게 그런 행동을 보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의 성향의 원인을 돌리겠죠. 원래 지각하는 성향이 있구나. 그래서 컨시스턴시가 이런 원칙이 작용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그 학생만 지각한 게 아니라 오늘 다른 학생들도 다 같이 지각을 했어. 많은 학생이 동시에 지각을 했어. 그걸 뭐라면 컨센서스래. 컨센서스. 자, 컨센서스는 합의죠. 그래서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각했다는 현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어디다가 원인을 돌리냐면은 상황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구나. 그 상황적 요소에 이제 우리가 원인을 돌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다른 수업은 절대로 늦지가 않아. 근데 내 수업에만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 수업이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수업이. 그걸 유니크니스라 그러는데 유니크니스. 그래서 유니크니스는 이 켈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엔터티 그 어떤 실체 대상 이렇게 제 수업에나 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엔터티에로 귀착을 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런 모형으로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게 설명이 돼요. 어떤 사람이 켈리가 다 들었던 이그젠플들인데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분이 영화를 보다가 남자가 막 운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분이 굉장히 감정이 섬세하신 분이구나, 센서티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이 슬픈 영화를 볼 때마다 울면은 이렇게 하고 근데 그때 다른 많은 사람들 딱 울고 있다 그러면은 꼭 그분의 어떤 성향에다가 우리가 원인을 돌린다기보다도 시츄에이션에 영향을 돌릴 수 있겠죠. 뭐 이런 거야. 파티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를 보고 웃었어요. 근데 웃으면 어떻게 저분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이 엔터티의 원인을 돌린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이 보는 사람들마다 다 미소를 날려. 그러면 그분의 원래 성향 자체가 그런 행동을 낳는구나라고 성향에 우리가 귀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고 자 재밌는 게 이거는 과학자들이 어떤 자료를 모아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켈리는 원래 이제 하이드의 아이디어지만 켈리는 우리가 원인을 추론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간 조잡한 형태로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과정은 과학자들이 판단을 내리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살아갈 때 인간이 내리는 판단은 과학자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다. 나이프 이렇게 쓰죠. 나이프 사이언티스트다 우리는. 그런 이제 이런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 관점 이런 관점으로 이론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 행동을 인간은 정보를 취합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기계
naive scientist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이런 관점과 접근의 어떤 기본을 이루는 이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켈리가 중요한 개념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 또 새로운 원칙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오그멘테이션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어요. 오그멘테이션 우리가 귀인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또 디스카운팅인데 이게 이제 뭐랑 디스카운팅 프린시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소개하는데 와 그분이 수학을 굉장히 잘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더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와 그분이 원래 수학에 재능이 있구나 성향에 우리가 어트리뷰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추가적으로 인포메이션 주는데 근데 야 그 학생이 몇 살인 줄 알아? 7살밖에 안 됐대. 자, 7살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수학 문제를 잘 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해하는 그거 하기 힘들게 만든 요소인데 7살이면 수학 문제를 풀기가 힘든데 그래서 그 inhibiting factor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잘 풀어? 그러면 우리는 더 그 디스포지셔널한 애트리뷰션을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증강이죠. 더 증강시킨다. 그게 논리적이죠. 근데 반대로 근데 그분이 지금 수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야. 그러면 에이 당연히 문제 잘 풀 수밖에 없지. 그러면 우리가 그게 수학적 재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와 정말 똑똑하다거나 했던 디스포지션한 그 우리 귀인을 내가 약화시킬 수 있어요. 할인시켜. 당연히 할인하겠죠. 원래는 와 정말 수학에 재능이 있구나 할 때 그거 아니네. 응? 꼭 그렇진 않네. 뭐 그런 상황적인 요소가 또 있네. 이렇게 하면 디스카운팅을 하거나 오그멘테이션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는데 사실 다분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연구가 뭐냐면 이 존슨한 해리스가 했던 연구인데 이게 우연히 그런 연구가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 결과가 이게 뭐냐면 존슨한 해리스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게 그 제목이 The Attribution of Attitude예요. The Attribution of Attitude. 자 그런 연구인데 이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참여자를 모아놓고 어떤 그 신문 칼럼을 보여줬어요. 신문 칼럼을 보여줬는데 그 신문 칼럼이 신문 칼럼이 그 당시 학생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쿠바의 리더 피델 카스트로에 대한 에세이를 쓴 거예요. 에세이를 쓰고 그 에세이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으로 카스트로에 대해서 쓴 에세이를 한 집단을 보여주고 다른 집단에는 카스트로를 찬성하는 긍정적 평가하는 그런 에세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뭘 묻냐면은 그 읽고 난 다음에 이 칼럼을 쓴 학생이 카스트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글에 나타난 어떤 주장을 보고 그 저자의 태도를 추정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뱀이라는 분이 셀프 퍼셉션 티오리에서 했던 그런 패러다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행동을 보고 태도를 추정하는 연구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럼 당연히 사실은 이제 뭐 부정적으로 쓴 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겠구나. 긍정적으로 쓰면은 아이고 찬성하는 사람이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이게 트위스트가 있냐면 또 조건 또 이제 반반씩 나눠서 한쪽은 자기가
프리 초이스, 자기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 글을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찬성이면, 자유 선택했다면은 찬성이면은 높게 나오겠죠. 찬성이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카스트로에 대해서 찬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반대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또 하나 컨디션은 뭐냐면은 시츄에이셔널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 학생은 이 글을 쓰는데 자기 선택 여지가 없이 누가 그렇게 쓰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야. 응? 카스트로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쓰라고 해서 쓴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자 생각해 보세요. 시츄에이셔널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애초에 찬성하네? 그럼 찬성하겠지라고 성향 귀인을 했다가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네 라고 하면 그거를 디스카운팅 해줘야 돼요. 근데 뭐 반대하겠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대하니까 지금 원래는 반대하는 태도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제가 갖고 있는 표는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표를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초이스가 있는 컨디션에서는 자, 선택의 선택 여지가 없었어. 아니, 선택을 할 수 있었어. 자의적 선택이야. 자의적 선택인 경우는 그 찬성 칼럼이나 반대 칼럼이 있으면 찬성 칼럼에서 이렇게 반대로 바꿉시다. 자, 여기는 뭐냐면은 반대와 찬성. 반대하면은 그 카스트로의 태도가 17.38인데 되게 낮은 거예요. 지금 이게 케이스가 한 100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찬성은 59.62. 그래서 당연히 찬성 그 칼럼을 적으면 사람들이 그러면 찬성하겠지, 반대하겠지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조건이에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반대 조건에서는 얼마냐? 반대 조건에서는 17.55. 근데 찬성 조건은 44.10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중요한데 뭐냐면, 여기는 찬성에 대한 칼럼을 쓰긴 썼지만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볼 때 그걸 참고해서,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반대 여론, 원래 이제 반대는 대부분 이제 원래 학생들이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뭔가 가깝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컨트롤 집단이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자, 이 실험의 결론은 이거예요. 근데 이 실험의 결론은 어떤 사람의 우리 행동을 보면 그 행동에 기반해서 그분의 성향으로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 일단 있는데, 그랬을 때 시츄에이셔널한 상황적인 정보가 있으면은 그 성향으로 귀인하는 거를 충분하게 디스카운트 할인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상황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 성향의 원인을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늦으면은 사람들 기본 컨셉이 뭐냐면은 저 학생은 원래 좀 지각하는 성향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차가 되게 많이 막혀서 늦었어요. 그래도 우리 여전히 완전히 아니겠지만, 똑같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그걸 충분히 다 참작해 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래도 있잖아, 너는 약간 지각하는 습성이 있는 애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은 그렇게 믿는 거야. 나는 원래 지각하는 성향이 없어.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늦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서 뭐가 발견되면은,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랑 자기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이랑 남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에 성적이 잘 못 나온 경우에 왜 그렇게 성적이 나왔느냐 원인을 찾으러 가면은 이 대규모 이 설문조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상황적인 요소로 설명을 해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그날 뭐 어떻게 또 하다못해서 뭐 텍스트북이 별로 안 좋았거나 시험 문제가 어려웠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들은 관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 학생의 자질이나 능력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 학생의 이 성향에 디스포지션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죠. 자기랑 남이랑 다르게 평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은 주로 그 사람의 성향으로 설명을 하고 나의 행동은 주로 상황으로 설명을 하려고 할까?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데 그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가 이 스톰스의 연구예요. 자, 스톰스는 어떤 연구를 했느냐? 자, 일단 연구 결과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함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톰스 연구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비디오 테이프 and attribution process 뭐 이런 연구에 비디오 테이프 and attribution process.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의 그 참여자를 짝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히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해요. 근데 서로 막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완전히 둘이 생판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막 처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서로 되게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럴 때 좀 뭐 머뭇거리거나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참가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대부분 약간 어색하고 뭐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추정하게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이게 나라고 하면 참여자 나라고 하면은 참여자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그 사람은 원래 긴장을 하거나 수줍어하는 그런 성격이 되게 높은 것 같아라고 해서 이 디스포지션에 귀인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난 그때가 뭐 처음 상황이고 뭐 그래서 상황에 귀인하는 전형적인 이런 그 패턴이 발견이 돼요. 자, 근데 이게 컨디션 1이고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나인데 두 번째 조건은 여기에 비디오 카메라를 둬요. 비디오 카메라를.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양쪽을 똑같이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촬영을 하는데 두 번째 컨디션은 이 사람의 뭘 촬영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테이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기랑 퍼스펙티브가 같겠죠. 자기가 보는 관점. 근데 자기가 이제 요 테이블을 보고 아까 그 판단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견했던 기본 성향 귀인의 그 유형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그 사람의 성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이 자기랑 반대편에 있던 여기서 찍힌 비디오 테이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이 상대방이 보는 나, 그래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귀인과 관련된 이 성향의 귀인과 관련된 질문하면 그게 내가 남을 평가할 때랑 같은 방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보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걸 보고 나니까 나도 원래 그렇게 수줍어하고 뭐 이런 성향이 내가 있구나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연구는 뭐냐면 우리가 딴 거를 다 차치하고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정보랑 내가 나의 행동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우리 눈이 앞에 있어갖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눈 안에 있는 뭐 대들보가 있더라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 우리는 보는데 남을 딱 볼 때는 남을 볼 때는
남도 이렇게 그 사람이 있고 그 주위에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 상황은 이 배경이 되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이 가장 두드러진 그 정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미에 관련된 정보가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세일리언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거 설명할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나는 나를 잘 못 봐. 내가 보는 거는 다 모든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 난 상황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구조적인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를 판단할 때 하는 정보랑 남을 판단할 때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결론이 주어진다라는 연구를 해서, 자, 이런 걸 뭐냐면은 이걸 인지적 설명이라 그래요. 아니면 정보적 설명, 인포머티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뭐 귀인에서 어떤 자기랑 남이랑 다른 패턴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뭐 다른 뭐 또 동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라서 이거는 인지적으로 설명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자, 여기까지 일단락 짚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귀인 이론을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결과들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라스랑 시콜리가 1979년에 했던 연구인데, 라스는 여러분들이 마이클 라스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뭐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분은 뭐 어떤 바이어스에 관한 재밌는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케이션 연구에도 많이 쓰이는 뭐 하스털 미디어 이펙트 뭐 이것도 처음으로 이제 발견하신 분이고, 근데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라스나 시콜리가 1979년에 한 5개 실험을 한 연구를 발표하는데, 그게 그 제목이 에고센트릭 바이어스, 에고센트릭 바이어스, 이고 센트릭 바이어스 and attribution, 뭐 이런 이제 이런 논문을 저널 오브 퍼스널리티 앤 소셜 사이콜로지에 발표하는데, 첫 번째 연구가 뭐냐면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37명의 부부를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가사 일을 하게 되는 20가지의 항목들을 제시를 하고 항목들을 제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침은 누가 만드는지, 빨래는 누가 하는지, 청소는 누가 하는지, 육아는 누가 하는지, 뭐 이렇게 20가지 어떤 가사 활동들을 쭉 리스트를 만들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근데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 내가 다 한다. 응? 여기는 와이프 뭐 상대방 스파우즈가 다 한다. 배우자가. 그래서 내가 뭐 어느 정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는 부분을 그으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여기 선을 그으면 내가 이 정도 하고 내 배우자는 요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15cm 이런 걸 이제 20개를 해놓고 이걸 이제 줄을 이렇게 그으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여기 부인도 하겠죠. 부인도 하고 그래서 그 각각의 커플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 단위로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점수라고 하면 이거를 남편이 표기한 거, 그다음 부인이 뭐 이렇게 부인이 사실 부인은 여기 딱 표기를 했어. 여기 딱 표기를 하면 합하면 딱 150점이겠죠. 그러면은 뭐 분석할 게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인은 나는 이만큼 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은 두 개를 합치면은 150점이 넘겠죠. 근데 자,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 20개의 그 활동 중에서 16개가 이 점수를 합쳤을 때 150점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와, 내가 더 많이 해. 내가 더 많이 하거든. 내가 뭐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많이 해. 뭐 이렇게 자기가 한 거를 자기 행동의 결과라고,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이렇게 애트리뷰션 하는 거죠. 근데 청소 가사 활동을 뭐 그랬겠죠. 그런데 자, 그래서 요런 걸 뭐냐면은, 자, 이걸 왜 이렇게 할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첫 번째, 아까 일단 기본적 가장 일단 하나의 설명 방식은 뭐냐면, 설명 방식은 아까 인지적인 설명하는 거예요. 인지적인 설명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청소하고 자기가 한 거는 잘 기억을 해. 내가 했으니까 내가 기억을 하겠죠. 근데 상대방이 청소하거나 뭐 한 거는 내가 본 적도 없고,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일들은 힘들어갖고 기억이 생생해. 같이 똑같이 일을 했다가 하더라도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생생한 기억을 해. 근데 그 배우자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 기억 못하거나 그래서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래 인간이 좀 약간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내한테 들어온 정보 자체가 나한테 내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 예? 그렇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일단 함의가 뭐냐면은 자 일단 그래도 우리 인간은 참으로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다. 우리는 똑똑한 척하면서 막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용하는 정보 자체가 뭔가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항상 잘못될 수 있다. 자기의 그 능력을 자기의 기여를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의 기여는 가소평가하는 이런 우리가 그런 경향을 기본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라스 앤 시콜리가 그 자기가 한 일을 적으라 그러고 남이 한 일을 적으라 그러면 자기가 한 일 개수를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이제 기재를 하는 이런 것도 결과 발견되고 한데 사실은 그렇지만 또 한편에 사람들은 자기가 더 좋은 반응을 받고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기 한 일을 더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상을 원하고 처벌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더 크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뭐 그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뭐 경기를 하더라도 경기를 하면 무슨 뭐 공이 선에 안에 들어왔는 선에 밖에 나갔니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가 사람들은 뭐 딴 거 아니라 자기 이기고 싶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사태를 인지하려고 그러고 판단 내리는 경향이 있겠죠. 그런 걸 다 뭐냐면은 이고센트릭 바이어스라 이야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 디펜시브 모티베이션, 디펜시브 동기가 있어서 방어적으로 귀인하게 된다. 자기가 좋은 쪽으로, 좋은 결론 쪽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평가도 잘 받고 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인간은 이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방어적 귀인의 기본적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에고센트릭 바이어스라든가 이걸 셀프 서빙 바이어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바이어스는 뭐 보편적으로 발견됐죠. 인간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또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원인을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다 동기적 설명이라고 그래요. motivational explanation, 동기적 설명. 아까는 이제 크게 인지적 설명이 있었죠. 인지적 설명이 있고 동기적 설명이 있는데 이런 거는 동기적 설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가 리건 앤 타튼인데 리건 앤 타트 연구를 마지막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건 앤 타튼은 했던 대표적인 스타디는 이런 거예요. 40명의 여대생을 참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두 가지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데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거를 관찰을 해요. 응? 근데 이제 막 이게 이제 직장 취업 인터뷰인데 입사 인터뷰 뭐 이런 거죠. 입사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면을 뭐 비디오나 이런 걸로 관찰하게 하고 관찰하면서 이 사람은 원래 얼마나 뭐 이렇게 원래 수줍음을 타는지 긴장을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시츄에이션 있잖아요. 이건 시츄에이셔널 인포메이션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본래 성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향에 많이 어트리뷰션 하겠죠. 설사 시츄에이셔널한 상황적인 어떤 디스카운팅 팩터가 있어도 사람들은 시츄에이션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조건을 두 가지로 만들어서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귀인 이론을 하듯이 관찰을 하게 하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하기 전에 아 여기에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메가렛이라 그러면 메가렛의 그 공감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과 자기를 당신과 이 사람을 좀 동일시 한번 해보세요. empathize라고 그래요. 근데 empathize. Please try to empathize with Margaret, the girl on the left side of the screen. 그래서 empathize 하라는데 emphasize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empathize 할 때는 그 situational 그러고 한데 뭘 재냐면은 그 상황적으로 어트리뷰션 하는 것도 재고 디스포지션 하는 어트리뷰션 하는 것도 각각을 측정을 해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수치가 높을까 했는데 이런 empathetic 했을 때는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때는 이 시츄에이션에 훨씬 많이 어트리뷰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 사실 타인이지만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 공감을 하면 훨씬 시츄에이션에 그 우리가 어트리뷰션 많이 하더라. 그러나 그냥 업저버 시츄에이션, 그냥 업저버일 때는 디스포지션에 훨씬 더 어트리뷰션 많이 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이제 개략적인 그 귀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 그랬을 때 이거 함의가 뭐냐? 인간은 수시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에 기반해서 평가하는데 그 사람의 디스포지션, 성향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저 어릴 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우산을 밖에 나서 잃어버리고 오면은 저희 와 너는 그때 맨날 우산을 잃어버리니 그렇게 하면 뭐냐면 이거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디스포지션 그러니까 어치뷰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말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겠죠. 예? 근데 자기가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아. 근데 예? 특히 이게 성공이랑 실패가 같이 맞물리면 어떻게 하면 딴 사람이 잘하면 또뭐 재밌는 현상이 딴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은 그건 또 그때는 또 시츄에이션이라는 것도 많이 포함을 시켜. 근데 복잡해져. 근데 anyway 그리고 자기가 설명할 때는 기본 상황으로 설명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신체 구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어서 자기의 그러니까 그렇게 남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게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생존 본능 이런 것 때문에 또 남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게 평가를 하고 또 자기는 훨씬 더 관대하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본인의 어떤 그 자부심을 유지하거나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관계에서는 역기능이 있는 거죠. 딴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도 남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시츄에이션이라든지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기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최대한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그 사람에게는 공정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본 생존을 위해서는 귀인 그런 이렇게 그렇게 기본적인 귀인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다 뭔가 발전된 관계를 만들고 그런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바꿔가면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근본적 귀인으로 방어적 귀인, 이게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단 간 태도의 양극화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한 어떤 고전적인 실험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